선관위 국조특위가 어저께 있었는데 오전에는 안 나온다 했다가 문매를 맞고 오후에 전부 다 비상근 선관위원 중에서 5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아, 다는 또 아니네요. 네, 또 다는 안 나오고 또 2명은 끝까지 안 나왔죠. 끝까지 안 나오고 네. 5분만. 중에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왔는지 어저께 혹시 보셨나요? 국조특위? 저는 다는 안 봤는데 네. 중간중간에 보다가 봤는데 참 기가 차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이분이 네. 대법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법관 출신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되게 뜨악하는 게 많았어요. 네. 부부 동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갈래 때문에 그랬다. 네. 그럼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랬다. 네. 뭐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뭐 간행 갈래를 따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법을 다뤘던 분이시고 네. 그 우리나라 가장 권위 있는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배우자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판결 보면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경험치에 의거해서 당신은 이런 행위가 나쁜 거라고 인지하는 거에서 정황 증거처럼 쓸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노태학 대법관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거 한번 자문자답했으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변면만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던 게 결국에는 선관위든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시간 버티면서 권한쟁의하고 버티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김병철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최고위원도 제가 SNS에 올린 걸 봤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에게 대법관이셨으니까 본인 재판 한번 그렇게 한번 받아봐라. 본인 재판할 때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해외 출장 왜 갔습니까? 부부동반으로 왜 갔습니까? 했으면 뭐 아무 생각이 없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을 납득될 수 있는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변호사로서 상당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뭐 그냥 일반 이 법조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런 변명? 그래. 뭐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 드는데 아니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률 전문가 중에 최고 집단이라고 하는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저런 변명 통하지 않으려는 건 뻔히 알 텐데 그렇죠. 저는 어저께 좀 얘기하시는 것도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네, 진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방어적인 표현들을 다 갖다 썼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법조인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법꾸라지 같이 잘 미끄럽게 잘 지나간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인지하지 못했다. 네. 뭐 그냥 그렇게 하길래 저도 그냥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인지하지 네, 못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발언을 맞아요. 일부러 맞춘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네.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당시에 재선거에 대한 법적 검토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그렇죠. 제가 봤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선거를 가지고 위철한 그 대행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럼 법적으로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본인들은 재선거를 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서 그럼 본인들도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만 어제는 정말 쏟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제 전반적인 태도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 네. 그 선관위 채용 비리 네.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선관위원들은 잘 몰라요. 네. 오히려 뒤에 있는 직원들, 특히 사무총장이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퍼펫 인양, 그럴 수 바지 사장처럼 있겠지. 앉혀놓고 뒤에서 막 끼어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적당히 사과하고 몇 달 지나가면 또 야곱야곱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다 또 문제되면 나와가지고 인지하지 못했다 하면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국조가 한 40여일 남았지만 네. 우리가 40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생각에는 진짜. 그 이게 특히 노태학 위원장 이 부부동반 해외 출장 네. 같은 경우에 뭐 대단한 전문성 내지는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최소한의 도덕성만 있으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텐데 그래서 어저께 이 국조특위에서 이렇게 좀 타임라인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소쿠리 투표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게 2023년 10월 5일이었는데 그렇죠. 2달도 안 돼서 노태학 부부가 호주로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출장을 가요.
그리고 2023년 5월 달부터 네. 이 선관위에서 감사원의 이 직무감찰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노태학 부부가 독일로 또 부부 출장을 갑니다. 거기다가 2025년 5월 31일 날 사전투표지가 외부에 반출돼 가지고 사과했는데 곧바로 이게 한 6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노태학 부부가 네. 덴마크로 또 출장 가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도덕성이 있다면 회사에서 좀 감사원 직무감찰 받는데 네. 부부끼리 지금 출장 갈 때가 아니잖아요. 네. 일반 회사원으로 비유를 해봐도 아니 내 회사가 지금 감사원 감사 받고 있는데 또 뭐 감찰 받고 있는데 지금 부부 출장 내지는 해외 출장 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해도 선관위의 세상, 선관위 유니버스에서는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이 그러니까 반향실처럼. 이건 저는 선관위 직원들 탓하기도 애매하다는 게 이게 예산이 별도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책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의 예산이 아니라 선관위원장은 별도로 된대요. 다 또 다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걸 선관위에서 보내준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보냈겠지만은 이거 자기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근데 드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네. 노태학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 관행이었다.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었던 네. 아니었던 거예요. 전전 전부 다 부부 출장을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출장을 갈 때 이 국비를 가지고 배우자를 네.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지 아니 않나요? 오늘 아침 저도 어떤 라디오 방 들으니까 우리가 헌법에 정부 요인 할 때 오부 요인. 오부 요인이잖아요. 네네. 오부 요인은 갈 수는 있대요. 배우자다가 초청이 있으면 초청이 있으면 초청이 상대국으로부터. 있으면 갈 수는 있대. 초청이 있으면. 예, 네. 근데 이렇게 무슨 해외 여행 가듯이 부부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없어야죠. 예, 예.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그 질문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우자를 우리 세금을 쓰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행에 데려갔잖아요. 네. 그것도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네.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선거 전문가냐? 그러니까 직업에 연계성이 있느냐? 대답 못하잖아요.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최초로 인정된 근데 나라. 막 엄청 전문가예요. 그럴 리는 없죠. 말도 안 돼. 아 그리고 어제 뭐 이제 국조특위를 이제 많이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거의 뭐 어저께 바보 연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이 시간 때우면 된다. 네. 네, 거의 그냥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딱 네. 그 방패 하나 들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뭐 이거 안 돼. 어떤 회의록도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뭘 기억하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네, 진짜로. 네. 본인 이름을 아세요라고 진짜 물어보고 네. 싶었어. 네. 진짜. 아니 투표용지 축소 인쇄 그 안건을 보고 받고 네. 결정해서 심의 의결까지 했는데 근데 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지금도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인가요?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것은 뭐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던데. 아니면 진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1도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국조특위가 꾸려져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사안을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피감기관이 네. 피감기관이 야, 이거 공부를 해야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우리가 안건 다뤄본 적 있니?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하고 왔죠.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나온다는 네. 거니까 여기는 뭔가 개전의 정이 없어요. 아 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국정조사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국감기관 특히 그럴 때도 우리 부처에서 일할 때는 진짜 책자로 예상 질문과 그렇죠. 우리가 네. 준비해야 될 거 좀 공부를 예상 합니다. 네. 이만하게. 네. 근데 이거를 대답을 못하는 것도 사실 저는 한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아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그 선관위에서 통과시킨 안건들이 총 지금 보면은 올해 273군데 선관위 회의 전수분석한 게 지금 기사로 나와 네. 있는데요. 서울신문에서. 근데 2,910건 중에서 거의 한 99%가 그냥 다 통과인 건데 원안대로 통과래요. 그러면은 한 해에 2,910건인데 그냥 통과 다다다다다 통과. 진짜. 네, 거기서 수정하거나 부결한 게 각각 3건밖에 없습니다. 거의 3,000건 중에.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선관위원장으로서 회의 참가비 같은 것들을 따박따박 받잖아요. 받죠. 근데 이게 시급이 아닙니다. 아. 안건당이에요. 안건당. 네. 안건당 제가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10만 원이라고 읽었지만 그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와가지고 자 통과 그 2,910건을 다 그냥 통과했으면 네. 이걸 가지고 건당 몇만 원씩 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통과 시키자. 또 심지어 예전에 선관위원으로 있었던 한 분의 인터뷰를 했던 분이 그것도 주진우 의원이다. 네.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선관위원장 그런 얘기했대요. 아예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밥만 먹어놓고 참석했다라고 하고 나머지 그냥 오토페이인 거지. 자동으로 결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진심 이 50%만 투표지 뽑자라는 것도 진심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900건이면 한 달에 240건 정도 되는 거고 네. 그럼요. 하루에 8건씩 꼬박꼬박 처리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한 달에 한 수정, 번 만나잖아요. 조건부 의결 이런 게 없고 그쵸. 그냥 3건 정도밖에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충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선거 나오는 후보자들한테는 그렇게 추상같이 깐깐하게 해놓고. 엄하게 네. 하면서 왜 알잖아요. 혹시 책임 안 질까봐 우리 녹음하고 녹음. 무조건 화면으로 네. 반에 보도해가지고 네. 답변 받고. 진짜 후보자들은 너무 벌벌 떨고 있는데 선관위 책 잡히면 괜히 그쵸. 피곤해지니까. 그럼요. 후보자 등록 서류 낼 네. 때요. 선관위 저 하루 종일 살았어요. 맞아요. 뭐 교육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럼요. 참 그런데 지금 안에 돌아가는 꼴이라는 것은 진짜 야 진짜 이 선거를 한번 뛰어보신 분들 선관위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더 화가 나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이번 사태를 네, 너무 보면서. 열받지. 네. 진짜 여기 다 세부 우리한테 엄청 깐깐한데 정말 깐깐하죠. 여기는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잖아요. 네. 몇 센치인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센치 넘냐 안 넘냐 피켓은 발 위에 있냐 땅바닥에 됐냐 땅바닥에 됐냐?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선관위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세부적인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있으면서 그러나 네. 감사 중에 데마크 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야, 참 어이가 없다. 더 알면 알수록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대통령과의 밥 친구다라고 위철한. 이제 평가가 있었지만 나는 밥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위철한 중앙선거위원장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이분은 또 나와가지고 제 3자적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뒤늦게 해당 발언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 뭐야 발언할 때는 뭐 왜 했던 거야? 차라리 그러면 하지를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밥 친구는 아니고 본인의 셋째 동생 나이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같다. 그래서 자기는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밥 친구가 아니다. 아니 친구가 꼭 밥 친구가 우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나이가 같아야지만 밥 친구입니까? 아니 그리고 뭐 재선거 주장이 네.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네. 일부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얘기할 건 아니지.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사태를 야기하고 촉발시킨 게 중앙선관위인데 이걸 본인들이 재선거가 뭐 가치 판단을 할 건 아닌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위천한 대행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본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고 밥 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네. 세간에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 네.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고 이런 표현을 쓰면 당장대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오만하네, 뒷배가 있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선거소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소청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선관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철한 중앙선거위원장 대행은 정치권이 무책임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본인도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선관위를 좀 가까이 가보신 분들 알지만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영장 없이 사람 막 불러요. 있죠. 엄청 전화 와가지고 이번 거기 캠프에 담당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죠? 일단 나와서 얘기하시죠.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거 성관이라서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 갈 수 없죠. 안 갈 수 없죠. 네. 안 갔다면 다음번에 더 많은 성관이 인력이 네. 나와서 저희를 감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관이는 사실상 수사도 하고 판결도 내려 사실상.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철한 성관위원장 대행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당신 뒤에 뒷배가 누가 있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준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선거소청 제기를 해서 네.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단이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간부, 네. 주요 고위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하면 인용인지 기각인지 판단하는 그렇죠. 구조한테 지침을 주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그렇죠. 사실 선거 소청 중이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참 국조를 보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선관위와 관련해서 뭐 오늘 또 새로운 또 소식이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어제 송파구 선관위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1,900매 이 상자 이게 한 제지업체로 보내서 뜨거운 물에 녹여서 폐기를 했다.
급속 용해. 급속용해. 처음 봤어. 이야. 진짜. 저도 그거 진짜 처음 봤어요. 급속 그게 뭐지? 용해를 시켰어. 아니, 녹여버렸어. 아니, 녹- 불태우거나 네. 파지 이렇게 그러니까. 분쇄하지 않나요? 굳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세금 살살 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진짜 투표용지가 살살 녹았어요. 아예 그냥 정말. 펄프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지 그러니까 투표가 네. 끝나기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건이 이제 불거졌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일단 이거를 보전해야 된다라든지 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침이 마련돼 있을 텐데 네. 정말 급속도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보통은 이제 그 같은 투표함을 일괄적으로 그 오후쯤에 아니면 오후 넘어가서 네. 같이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네. 꼭 이 상자만 오전 정오에 네. 전부 다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녹였다는 거 빨리 아니에요? 녹여.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음모론적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행위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전화를 뭐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좀 빨리 전화를 해서 멈춰라. 멈춰라. 이제 중단해라. 폐기 절차를 일단 이거 법원에서 보전 조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걸 막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그리고 이게 6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잠시 투표소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었고 문제가 있었고 이거 선거 소청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선관위가 이걸 그냥 너무 안이하게 한 건지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거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건 진짜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조금 가야 된다고. 네, 이건 진짜 뭐 단순히 누군가 불러서 네. 그냥 뭐 감사하듯이 이렇게 물어봐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 휴대전화라든지 통신 기록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효원 대변인이 빙긋이 웃었어요. 네, 아니 저는 네. 또 법 전문가께서 네. 이거인지 저거인지라고 하시는 게 아. 연기 많이 늦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걸 저는 어떻게 몰라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는 수사가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보세요. 오후 5시까지도 음. 그 다른 투표소의 물품 반납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있어요. 네. 과정 중이었죠. 오후 5시에도. 그러니까. 근데 오전에 야 1900매 박스. 네. 야 이거 빨리 처리해. 네. 태우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뭐 파지도 녹여버려. 안 돼. 그냥 녹여. 용액으로 만들어. 이런 게 음모지. 세상에 어떤 게 음모인가요 지금? 진짜로 저는 한번 이걸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음. 테니까 저는 통신 분명히, 기록 봐야죠.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오해 살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전 투표 용지는 2배로 또 이걸 그 더 많이 출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 수의 2배, 그러니까 2,390만 명분을 준비를 했고 본투표는 오히려 또 50%로 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전 투표든 본투표든 그냥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건 파지를 하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 자연스럽게 생각의 연상, 로직이 네. 사전 투표는 항상 진보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본 투표만 그러니까. 보수에서 유리한데 네. 유리한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에서 2배 이상으로 찍고 그러니까. 본 투표에서 보수가 이러는데 여기는 좀 50%밖에 안 찍었어. 이거 네. 뭘까?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 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나도 들었어. 솔직히. 뭐라 말할 수가 없어. 아니 왜? 진짜 미치겠어요. 아니 왜 사전 투표 용지를 2배나 준비를 하고 본 투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소리가 지금 사태가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돼요?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 투표 추세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으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선거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뭐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발언에 같이 공동 발의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개혁신당이나 다른 분들께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자칫하면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다. 네. 물론 그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투표제도라는 거는 선거제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일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선관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 설명이 오락가락하니까 이제는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 통해서 진실을 다 밝혀야 된다. 이건 선관위 전체를 거의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해요. 이제 관 내외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몇 명이 투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늠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배 이상 찍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60% 50% 축소해서 인쇄하느라는 그 안건을 처리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요. 몇 점 몇 배 내지는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평균적으로 산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산해서 뽑아야 되는 건데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냥 2배 이상으로 해놨어요. 네. 라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해버리면 사람들의 음모론적 사고만 더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네. 참. 근데 저는 네. 이 사전 투표는 솔직히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2025년 3월에 이미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게 그러면 3일 동안 24시간씩 투표소를 개방을 해놓고 누구든 밤이든 뭐 새벽이든 네. 업무 외 시간에 와서 할 수 있게 2박 3일을 그냥 한 곳에다 두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투표함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생각들이 많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뭐 예를 들면은 2통이 갔는데 왜 도착하는 게 4통이냐 이런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럴 거면은 투표소와 개표소를 같이 하자라는 그런 뭐, 그것도 부분에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네 봐요. 사전 투표소를 그대로 그냥 하지 말고 본 투표를 이제 네. 3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 논란은 그래요. 왜 사전 투표는 더 많이 종이를 구비해 놓고 본 투표는 이렇게 모자라게 50%로 줄였느냐. 이해가 안 돼. 그것과 플러스 이런 불신을 하게 되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이 음. 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자마자 어느 당이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네. 그걸 아예 법안으로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이렇게 친선관위인가?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사에 보면은 선관위원들이 또 외국에 참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 뭐 이런 데 가는데 거기 민주당 당직자가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분께서는 아유 찾아보라고 국민의힘도 있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없어요. 안 가신 걸로 안 알고 갔어요. 있는데. 네. 민주당 한자만 갔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역시 이제 나오네. 엎치고 겹쳤는데 투표 안 해. 제작진 잊지 마세요. 슬픕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공교로운 것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우리 이제 그렇죠. 당원들이나 네.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네.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불신이 생긴 걸 자연스럽게 생긴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음모론자로 몰면서 입틀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특검이 좀 빨리 좀 발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얘기하고 일단 조금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투표용지 관련 두고 2030에서는 부정선거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그 대통령 지지율 했던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거기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56.3%가 선거관리의 부실의 문제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는 38.7%였다. 근데 연령대로 보면요. 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선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는 부정선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51.1%고요. 관리 부실이라고 하신 분이 46.5%였습니다. 그다음에 18세에서 20대까지는 부정선거가 47.9%, 선거관리 부실이 46.8%였습니다. 상당히 좀 2030 세대가 이번 뭐 올림픽공원에서의 어떤 집회 주축 세력이기도 하고 이번 참정권 어떤 회복 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 부분 우리 김영원 대변인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연령별로 부정선거 응답이 높고 낮은 것의 어떤 한 일부분은요. 네. 이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사실 해석은 개인의 몫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선거 때마다 이런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뭐 부정선거론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응답층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선거 관리가 너무나 부실했고 그리고 오입력까지 됐는데 그러면은 이 투표의 개수가 득표수가 잘못 입력이 된 건 사실 부정선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부정선거인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 그러면 음모론자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이 대답을 주저했을 사람들이 부실선거 측에다가 응답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10, 20, 30 세대 그런 이제 청년층에서는 그런 프레임에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왜 내가 부정선거론자야? 네. 이 선거 완전 그냥 부정선거잖아.
그래서 A 후보와 B 후보의 이 득표 수를 잘못 입력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쌍둥이 득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이걸 그냥 부정선거라고 그냥 부르면 되지 왜 이걸 가지고 음모론으로 모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응답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를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선거는 지금까지 선관위에 의해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부실이냐 부정이냐 그냥 부실을 너무나 부실했고 뭐 이준석 대표 오늘 어제인가요 그런 발언 했잖아요. 그럼 네. 뭐 부정선거 저지를 능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네. 무의미합니다. 그냥 네. 다시 싹 갈아 엎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거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거의 동의하시지 않을까. 해체 수준의 어떤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공감만 하면 안 되죠. 아니, 왜 계속 이거 민주당과 실행을 해야죠. 정부는 네. 공감한다, 뭐 근데 그러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했고 특검을 왜 안 헌법을 꺼냈지? 고쳐야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개헌 문제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쉽사리 거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것만 가지고 개헌을 하기에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걸 또 개헌까지 가져가는 것도 정치권에서 이해득실이 또 갈리는 부분이 완전 있어서 달라지죠. 그래서 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개헌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직무 감찰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법률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개정을 좀 시급하게 했으면 감사헌법 개정은 그래서 한동훈 근데 네.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발의한 걸 아마 그 통과가 되면 당장 이제 근데 선관위에서 권한쟁의가- 위헌 법률 제청 신청 할 거예요. 네, 하겠죠. 이미 그 문영배 재판관 직무대행 때 네. 판례가 감사원의 있잖아요. 직무감찰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네. 그 헌법을 근데 벗어날 수는 없는데 24조 자세히 보면 제가 보니까 감사원이 빠져 있잖아요. 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염지 빠져 있고 헌법기관 중에서 헌법기관만 안 해야 되는데 선관위만 빠져 있거든요. 네. 선관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주면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툼이 그게 있다고 이제 봐요. 순서가 네. 그 문영배 재판관이 먼저 그런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쵸. 전용기 의원인가 민주당 의원 후속 조치로 네. 그 감사원 법안 직무감찰 네, 범위에서 그쵸. 뺀 거예요. 뺐죠. 맞아요. 뺐는데 네. 그걸 다시 넣으면서 이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단순하게 네. 판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민심도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례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네.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한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헌재가 그렇게 법 바꾼 거 많지 않습니까? 뭐 간통죄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이 바뀌면서 바꾼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다시 받았을 때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부터.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네. 특검. 뭐 그거-